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의 목적을 말했습니다. 즉, 매년 품질 개선과 품질에 관련된 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개선이나 현상 타파를 위한 일반적인 순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품질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증명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프로젝트 검증이며 이 강의의 주제입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가 할 일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특정한 프로젝트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계획된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문제로부터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관리 방식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개념을 사용해야 합니다. 평범한 것에서 중요한 몇 가지 기회를 분리하는 파레토 원칙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마지막으로 최고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강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록한 프로젝트는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계획된 문제입니다. 이제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모든 개선과 모든 현상 타파는 프로젝트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프로젝트가 협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있는 재정 명세서는 예산, 설비, 사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동시에 회의를 소집하고 참석을 요구하며 일정을 결정하고 연구와 실험을 행하는 순서를 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불평에 그치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층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파레토 원리로 돌아가 봅시다. 사물의 모든 배합은 각각 크고 작은 무게 다른 사물을 합해서 된 혼합물입니다. 어떤 판매원은 상대적으로 몇몇 고객이 판매 실적에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컬럼을 그려봅시다. 하나는 고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판매에 관한 것입니다. 수직 눈금은 퍼센트이며 0에서 100까지 있습니다. 판매원이 알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몇몇 고객이 판매 실적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바이탈 퓨, 나머지는 트리비얼 맨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건 단지 바이탈 퓨와 트리비얼 맨이 원리의 예였습니다. 몇십 년 전 저는 이 원리를 증명했는데 이 원리는 이태리 경제학자인 윌프레도 파레토가 부의 분포를 연구하여 수학적으로 증명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불량 제품 비용의 분포에 이 원리를 적용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지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불량 제품의 비용을 추정했습니다. 총액은 90만 7천 달러였는데 가장 큰 문제가 파지였습니다. 파지로 인한 비용은 총액의 61%인 55만 6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파지는 불량 제지이기 때문에 재가공을 하기 위해 다시 비터라는 기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파지를 없애지 않고서는 비용의 절감은 불가능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파지를 분석해 봅시다. 이 제지 공장에서는 초직이라는 설비기를 통해 53가지 지종을 제품 생산하고 있습니다. 파지는 일률적으로 분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나쁜 제품 A는
총 파지 금액의 24%인 13만 2천 달러나 됩니다. 다음으로 B 제품은 총 파지 금액의 17%인 9만 6천 달러가 됩니다. A에다 B를 더하면 즉 24%에다 17%를 더하면 41%가 됩니다. 우리는 파지를 가장 많이 내는 6가지 지종의 제품을 누적했더니 누적된 파지가 44만 8천 달러나 되며 파지의 80%나 됩니다. 단지 6가지 지종의 제품을 조사한 분석 내용에 주목해 봅시다. 이것은 총 지종 생산량의 12%밖에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지 금액의 80%나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이 행렬에서 수평선은 파지의 44만 8천 달러는 6가지 지종의 제품에 의한 결과입니다. 수직 컬럼은 분량의 유형입니다. 초지기는 많은 분량 유형을 만들지만 파레토 원리를 따를 것입니다. 이들 5개의 분량 유형은 파지에 의해 좌우됩니다. 따라서 이 행렬은 제품 유형과 분량 유형의 각가지 결합으로 파지의 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량은 파레토 원리에 따릅니다. 이 행렬에서 가장 큰 수는 6만 1천 달러나 됩니다. 즉 B 제품 파지로 인한 손실 비용입니다. 연구팀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B 제품의 파손으로 인한 손실 금액이 6만 1천 달러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도표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프로젝트의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파레토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목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막대한 양의 애매모호한 문제를 단지 몇 개 특정한 프로젝트 후보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제재 공장에 의해서 우리는 회계 비용, 제품 유형, 그리고 분량의 유형에 파레토 분석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적용은 어떤 사례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제조 공정도 파레토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작업 공정 중 단지 6개 공정에서 발생된 불합격품이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예로서 현장의 기계 고장에 관한 적용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자동차 엔진에 관한 것입니다. 기계 고장에는 200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5가지 고장 유형이 전체 고장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또한 25가지의 고장 유형이 전체 고장 건수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파레토 분석을 사람에게 적용한 예도 있습니다. 이 부서에는 15명의 직공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323야드의 전을 생산하였는데 그중 결함이 있는 전은 3야드, 즉 약 300m 정도였습니다. 한 직공당 평균 약 20m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직공 중 3명이 결함 있는 전의 74%를 차지합니다. 그들이 최고의 수준으로 할 수만 있다면 품질의 커다란 개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레토 분포를 표로 만들어 보면 더 확실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그래프의 수평 눈금은 사람, 즉 직공을 말합니다. A, B, C, D, E 등등 수직 눈금은 퍼센트입니다. 0에서 100까지입니다. 직공 A는 결함이 있는 전 중 33%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높이로 그립니다. 직공 B는 25%, 직공 C는 18% 등등으로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직공과 관련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A의 33%까지 누적 곡선을 나타내 봅시다. B의 25%를 더하면 58%가 됩니다. 다음에 C의 18%를 더하면 76%까지 올라갑니다.
누적선을 바이탈 뷰가 문제를 좌우한다고 보여줍니다. 다른 형태의 분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기계 공작실에서 세 가지 유형의 재료로 각각 네 가지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들 12가지 조합에서의 총 스크랩이 37,0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2가지 조합 중에 하나가 총 65%나 되는 24,000달러의 스크랩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파레토 분석은 사소한 많은 문제에서 바이탈 퓨를 분리시켜줍니다. 바이탈 퓨, 즉 중요한 몇 가지는 항상 경영자와 엔지니어가 추진할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트리비얼 매니는 그렇게 경영자에게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 근무자들은 사소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은 파레토 분석뿐 아니라 품질 저하 비용에 대한 분석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또 다른 분석도 가능합니다. 필드 컴플레인에 대한 분석, 회수, 클레임, 또 다른 필드 지식에 대한 분석, 판매 보고, 경쟁사의 정책 결정, 새로운 법과 규칙에 대해 필요한 대책,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인간관계 개선 혹은 관리 체계 개선, 재조직, 동기 유발 등에 대한 분석이 프로젝트 선정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든 과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경영자나 관리자의 손이 모자랄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것을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첫째로 문제를 선별하는 것은 중간 관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효과 금액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상 프로젝트의 설명은 프로젝트의 목적, 즉 실시해야 할 활동, 필요한 사람과 설비,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책임 소재, 일정 계획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 결과를 예측해야 합니다. 효과 금액에 관한 설명은 현재의 비용, 추정된 비용 절감액, 설비 투자액, 봉급, 경비, 투자 회수 금액과 투자 회수 기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투자 회수 측면에서 다른 모든 후보 프로젝트와 비교 검토가 있어야 하며 또한 개선의 잠재력과 시급성, 시급성은 사실 말을 하지 않지만 은근히 우리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고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기술이 이미 알려져 있어서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자나 노동조합의 영향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의견 일치에 문제가 있다면 새긴 카드에 설명을 적을 수 있는 각각의 제시된 프로젝트 카드 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A에게 팩을 주고서 선택한 순서대로 적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관리자 A의 등급을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 관리자 B에게 팩을 주고 관리자 C에게도 줍니다. 모든 것이 회수된 다음에 우선순위에 대한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이 관리자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은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온 예상 테마가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한 명의 관리자에게만 추천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추천되지 않을 경우 그 한 명의 관리자에게 추천한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누가 준비를 하게 될까요? 관리자가 시간만 있다면 모든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내용에 관한 정보는 항상 품질 관리 기술자가 준비합니다. 자금에 관한 정보는 고위 관리를 믿을 수 있게끔 확실한 경험이나 필요한 기술을 지닌 다른 전문가 또는 격리 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급 관리자의 승인에 관한 방법은 회사마다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최고 경영진은 총체적인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주요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승인합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많은 프로포잘들이
상급 관리자의 승인을 얻으려고 경쟁을 합니다. 이들 계획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서로서로 경쟁을 합니다. 서로가 자신의 프로젝트가 선정되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상급 관리자들은 자신의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급 관리자는 회사에서 최적의 인력과 자금을 운영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급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do, 즉 할 것과 don't, 즉 하지 않을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좋습니다. do, 즉 할 것은 저품질로 인한 비용들을 산출하여 총 합계를 제시함으로써 경영진의 주목을 끄는 일입니다. 총 합계를 꾸미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움이 됩니다. hidden plant, 즉 숨겨진 공장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 실제 공장은 두 개의 공장으로 구성됩니다. 한 공장은 시장성이 있는 제품을 생산합니다. 다른 하나는 품질 저하로 인해 낭비를 만들어내는 잠재 공장입니다. 이들 낭비 금액을 추정해서 불량품을 만드는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을 똑같이 세우고 그 공장에 필요한 노동자를 확보하고 공간을 더 늘리며 폐기물이 되지 않은 제품이 시장성이 있다면 추가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접근법은 불량품의 비용을 보통주의 배당 수익과 똑같이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출판 회사의 사례에서 행했던 것처럼 중요한 내용을 금액으로 나타냅니다. 주요한 프로젝트의 개별적인 내용을 화폐 언어, 사물의 언어 두 가지로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품질 개선을 위한 조직적인 프로그램이 예전에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서는 예상 절약 금액만을 추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추정식은 2년, 3년 이내에 낭비를 없애게 됩니다. 자본 회수에 대한 추정식은 중요합니다. 이들 품질 비용 절감에서 투자의 액수는 적습니다. 투자는 시설 투자보다는 오히려 분석에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적은 투자만을 수반하게 됩니다. 때로 투자에 대한 회수는 높게 종종 몇백 %로 나타납니다. 고위 경영 측에 이러한 명백한 금액을 보고하기 전에 회계, 격리부서 혹은 다른 부서의 전문가에게 숫자를 미리 검토받아야 합니다. 어떤 것은 don't, 즉 하지 않아야 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어중간한 항목을 포함해서 비용에 관한 숫자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금액은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하지만 논쟁이 있을 법한 금액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검토회의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고 막대한 금액에 대한 사실 여부만을 토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량으로 인한 비용이 0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도 하지 않을 don't입니다. 이런 가능성의 제시는 나쁜 영향만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이 없는 경영자에게 억지로 프로젝트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기꺼이 잘 받아들이는 경영자에 의해서만이 프로젝트의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며 좋은 결과치는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은 매우 많을 것입니다. 실행할 프로젝트를 조직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상급 관리자가 조직을 정하고 책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는 건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강의에서 주요점은 모든 현상 타파는 프로젝트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파레토 분석을 사용합니다. 제시된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내용은 중간 관리자가 검토합니다. 판매 기술을 이용해서 상급 관리자가 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다음 강의 사이에 여러분 연구팀을 위한 토픽이 토론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시된 프로젝트를 검증하기 위해 파레토 분석을 적용합니다. 제시된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몇 주간 진행하는 동안 시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동의를 이루십시오. 또한 세 번째 강의에 대한 교재를 읽으시고 그런 다음 파레토 원리의 기술에 관해 의문이 생기면 두 번째 강의 교재 끝부분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